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 최적화의 마지막으로 실제로 파이썬을 활용해서 최적화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썬을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어,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CBX 또는 CBX 파일을 활용해서 최적화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머신러닝에서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회, 어, 어, 회귀 분석, 클래시피케이션 등에서 제가 문제를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을 할 예정이고, 그것을 직접 해를 찾지 않고 CBX 파일을 통해서 해를 찾을 예정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CBX 파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를 이번 슬라이드에서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리니어 프로그래밍 또는 선형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가 둘 다 선형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시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디시전 베리어블이 x1, x2 이렇게 두 개가 있는 2차원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두 개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선형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컨스트레인에 뭐 예를 들면 x가 x1이 이 사이에 x2가 이 사이에 이런 어떤 선형적인 컨스트레인이 걸려 있는 경우를 저희가 있는 경우 역시 컨벡스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맥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미니마이제이션 바꾸어도 되고, CBX 파이에서는 저희가 굳이 민으로 바꿀 필요 없이 이것을 맥스마이제이션으로 표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표준화의 꼴로 바꿔서 CBX 파이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기하학적 방법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다시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 이 값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되고, 이것을 여기를 저희가 x1, x2 공간 상에서 이 문제를 여기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넘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 x2는 마이너스 3x1 플러스 c가 되고, x2는 마이너스 2x1 플러스 3c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값이 y 절편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러한 C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C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고 싶기 때문에 최대한 이 직선이 Y 절편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 위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X1과 X2의 제약 조건이 없다면 무조건 올릴 수가 있지만 이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하학적으로는 x1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고, x2는 0과 3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x1과 x2는 이 사각형 안에 있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 직선을 더 올릴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그, 그, 이 사각형과 교차하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그래서 높이를 최대로 올리고 이제 이 점을 지날 경우입니다. 이 점을 지날 경우에 y의 값은, 그래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2,3, 그래서 3, 2 플러스 3을 가질 때 맥스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x 스타는 2, 3이라고 2,3이라고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문제 중에서 objective function과 constraints 둘 다 리니어일 경우에 리니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방법 그것을 최적화의 해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 기하학적인 접근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두 번째 방법이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고 CBX 파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번 컨벡스 문제 그 중에서 리니어 프로그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표준화의 꼴로 바꿔볼 텐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시멈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벡터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주로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x1과 x2가 있는데 이것을 x1, x2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게 이렇게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하면 이 벡터가 이 벡터보다 크다는 표현이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CBX 파이에서는 이렇게 부등호로 표현을 하면 엘리먼트 와이즈 값이 크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그러니까 CBX 파이에서 약속하는 문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이것을 CBX 파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먼저 numPy가 필요하고 CBX 파일을 불러와서 as CB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딩은 추후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하고 실행을 해볼 예정이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좀 자세히 코드를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F 그래서 MP 어레이로 3분의 2인데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 마이너스 1, 0, 2, 3을 표현을 했고 여기서 디시전 베리어블은 x1, x2인데 벡터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2,1로 cbx.variable로 표현을 하고 여기가 대문자라는 것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decision variable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디멘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표시를 해야 되고 미니마이제이션 cbx파이의 문제를 푸는데 미니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고 그 목적 함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f의 트랜스포즈의 x 이것을 파이썬의 문법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컨스트레인트는 x가 로어 바운드보다 크고 x가 어퍼 바운드보다 작다는 것을 컨스트레인이 이런 문법으로 계속 쭉 더 나열을 하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두 가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최적화의 문제는 다 여기까지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cbx파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cbx.problem이고 p를 대문자로 역시나 그리고 objective function을 먼저 constraint을 쓰면 됩니다. 만약 constraint이 없는 unconstrained convex optimization problem 여기를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empty blanket으로 해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problem이 define이 되었고 이 problem을 풀어라. 그리고 그 푼 것을 결과를 리절트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게 되면 이제 x라는 것은 그 cbx의 variable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dot value를 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x1, x2 값이 프린트가 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것은 numerical하게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땐 이것이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정답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서 이 범위를 가지고 이 점이 2,3이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고, 그때의 값은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을 프린트를 한 건데, 오브젝티브 펑션의 값이 중요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걸 만족하는 최적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리니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컨벡스, 그것 역시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CVX 파일을 해서 코딩하는 것을 보여드렸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CVX 파일이라는 문법에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목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형식 쿼드래틱 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러면 1차 x의 다항식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2차 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쿼드래틱 폼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을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아니면 n차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면 x1 제곱 2x2 제곱, 그리고 이쪽은 이제 1차 항이 이제 더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예를 들면 하면, 저희가 변수는 x1, x2가 되는 것이고, 제가 항상 세워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 x2, x1, x2 여기서 여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x1과 x1이 곱해지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이고, 교차하는 항들은 이 경우에는 다 0, x제곱이 여기가 2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 부분과 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2x1, x2가 있다고 하면 여기를 1, 여기를 1로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와 같은 경우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래틱 폼이라는 것은 변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n개 중에 이 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여기 이 두 개만을 해서 2차를 만드는 거죠. 2차를 그러한 모든 조합들을 다 생각하고, 그때마다 앞에 개수가 0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수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러했을 경우에 쿼드래틱 폼이라고 하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 1차에서는 이 뒷부분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여기도 없는 경우를 쿼드래틱 폼이라고 하고, 이러할 경우에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x 트랜스포즈 x가 있고, 중간에 그 h는 이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2차 형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뒷부분에 이제 컨벡스 오티메이션 문제에서 쿼드래틱 폼을 제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먼저 쿼드래틱 폼을 말씀을 드렸고, 행렬로 보면 이러한 꼴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니어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2차 계획법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x제곱이 있기 때문에 리니어 프로그래밍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컨스트레인은 다 리니어로 디파인이 되어 있고, 제곱이 있긴 하지만 쿼드래틱 프로그래밍이고, 역시나 그 컨벡스 오티마이제이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표준화된 꼴로 변환을 해서 CVX 파일을 풀어볼 예정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x를 역시나 x1, x2로 표현을 하면 이 문제에서는 x1, x2, x1, x2 여기가 h가 x제곱이 2분의 1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세워서 쓰면 3, 4 트랜스포즈 x1, x2 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쪽은 쿼드래틱 폼, 여기는 1차
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컨스트레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x1 여기 x, y 이 컨스트레인트는 제가 이렇게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15보다 작다가 되겠죠. 여기는 2, 5, 100. 그다음 이 부분은 3, 4, 8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cbx 파이의 문법에서 이런 표현은 엘리먼트 와이즈 다 비교를 한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뭐 이 부분은 로어 바운드가 0, 0이 x, y 해서 이쪽이 로어 바운드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코딩을 해보면 3, 4가 여기 와 있습니다. f. 그 다음 이쪽은 문제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텐데, 그 x1 제곱이면 이것이 맞고, 만약 x2 제곱의 2분의 1이면 이것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 5, 3, 4로 칼럼으로 정의가 되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b는 마이너스 15, 100, 80. 그 다음 로어 바운드는 0, 0이 되었고, 여기까지 해서 관련된 행렬을 전부 디파인을 했고, 역시나 cbx의 디시전 베리어블은 2개, 그 다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고,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 쿼드래틱 폼은 그 cbx 닷의 쿼드 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걸 x, h로 하면 이 부분이 표현되는 것이고, 이 뒷부분은 f의 트랜스포즈한 것과 x, 그 다음 컨스트레인트는 이 부분이 여기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여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먼저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로 cbx의 프로블럼을 정의하고 그것을 풀어라. 그렇게 해서 x 밸류와 결과값을 표시하여라 라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제가 cbx 파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델링이 끝이 나면 있는 그대로를 코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bx 파일을 돌리게 되면 결과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실습을 할 때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좀 프랙티컬한 문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고 cbx 프로 보는 경우를 한번 해볼 텐데, 뭐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억지스럽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뭐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콘서트장에 가서 가수가 3,3 무대에서 3,3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그 관람객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 둘 다 0보다 크고 이 직선보다 작은 이 공간 상황에서 앉을 수 있고, 가수는 3,3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디인지 노래를 듣기에 뭐 해서 가정을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음질이나 소리가 작아진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수순의 반을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요점의 위치는 1,5, 1,5라는 것을 저희는 그냥 상식적인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를 이것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포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cbx 파일로 풀어보는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ecision variable을 x1, x2로 하고 이것은 것과 이 점과 가수가 부르는 위치상의 거리, 직선의 거리, 최단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x1, x2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쿼드래틱 폼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화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이 전체를 제곱을 해도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크기는 달라지겠지만 최적화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곱을 해서 이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쿼드래틱 폼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고 역시나 컨벡스 문제이기 때문에 CBX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해를 구하는데 이것을 제곱하고 이것을 제곱하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쿼드래틱 폼을 먼저 묶고 1차항을 묶고 상수항을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칼럼 벡터로 하면 여기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6,6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상수항이 나가게 되고 요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는 없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x1 플러스 x2가 3보다 작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적화의 해를 찾기 위해서는 이 컨스탄트한 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시할 수가 있고 이것을 코딩을 하게 되면 F는 여기서는 F를 저희가 마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칼럼으로 세웠고 H는 10, 01 그리고 A는 11이고 여기서는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B는 3 로우 바운드는 00인데 이게 칼럼이고 역시나 변수가 2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 쿼드래틱 폼 1차 항 부등식 행렬의 부등식 로우 바운드 해서 컨스트레인과 오브젝티브 펑션을 디파인했고 이 두 개를 통해서 프로블럼을 해서 풀어라고 하면 밸류가 찾아질 테고 이것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의 문제가 주어지고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다시 표준화의 모양으로 바꾼 다음 이 식을 다시 CBX 파일로 코딩을 해서 저희가 최적화의 해를 찾았습니다. 다른 예시를 살펴볼 텐데 역시나 최단 거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위치가 있고 B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물이 흐르는 강변, 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다로 가서 여기에 이제 그 버킷이 있고 엠티 버킷입니다. 그리고 버킷을 들고 가서 바다에서 물을 담아서 B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단 경로로 당연히 이렇게 가서 이렇게 둘러갈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최단 거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 B를 이 직선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거리가 최단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이 위치와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디시전 베리어블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디시전 베리어블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x인데 제가 2차원 공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a와 제가 원하는 것의 거리 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x에서 b의 거리는 그리고 이것의 거리를 최소화하여라 라고 해서 CBX 파일로 코딩을 하고 그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버킷이 물이 없으니까 가볍죠. 이 부분은 물을 담아서 걷기 때문에 무거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걷는 것이고, X에서 B로 갈 때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더 무겁기 때문에 D1과 거리가 단순히 거리만으로가 아니라 D2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U라는 제가 어떤 계수를 해서 그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제가 그 피로도를 느끼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숫자인지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뮤라는 것을 뮤라는 것을 포함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최적화의 문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좀 더 실질적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최단 거리 이렇게 단순히 미러링을 해서 온 이 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같으면 최대한 많이 걷고 이 거리가 오히려 더 옵티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만약 그 물이 담겨진 버킷이 무거우면 극한으로 가게 되면 이 포인트로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와서 거의 이 거리만을 최단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뮤가 상당히 크게 되면 이것이 최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CBX 파일을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여기 A와 B의 위치는 저희가 그냥 포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0,1이고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그리고 여기서는 그 디시전 베리어블이 사실 x 하나지만 여기 좀 추력이 필요한데, 그 x1, x2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2차원 문제로 풀고 x2가 0이라는 것을 컨스트레인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2는 이제 디시전 베리어블은 2차원 문제이고 x2는 0이라는 것은 이게 여기에다가 0, 1을 곱하면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퀄리티 행렬이 0, 1이 되고 거기시 그 값이 0이다 라는 것을 컨스트레인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뮤는 저희가 숫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인데 제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뮤 값을 바꿔서 그때마다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테고, 뮤 값은 여러분들이 지정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1로 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에서 여기서는 x2도 임의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최단 거리는 이렇게 이제 이 이거를 x1, x2가 되겠죠. 또는 a-x가 여기서는 이제 큰 x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투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cbx.nom이라는 것이 있고 투놈을 디파인 합니다. 그리고 뮤가 곱해지고 b와 x의 거리를 투놈으로 계산해라. 그리고 컨스트레인이 있는데 이퀄리티가 있죠. 여기는 요 문제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역시나 디파인 하게 되고, 그래서 값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cbx의 놈을 이렇게 cbx 내부의 원놈과 투놈에 대한 것이 디파인 되어 있고, 이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면 제가 거리라는 것은 투놈도 있지만 원놈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게 원놈으로 바뀌게 되면 직관적으로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화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럴 때 CBX가 유용하다. 그리고 해는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숫자 큰데 여기 보면 0이니까 여기는 거의 1.33이 되고, 이 값은 거의 0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1.33이니까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 지금은
미우가 0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선의 거리이고 이 문제는 제가 거리를 여기로 하고 이 직선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3 이쪽은 4기 때문에 길이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찾아보면 objective function의 값이 5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 맞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물류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게 보시면 최적화하는 포인트를 찾으라는데 transportation cost 또는 거리 세가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건 정말 심플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 문제인데 물건을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물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 위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떠한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고 거기서 배달을 하기 위해서 A에도 배달을 해야 되고 B에도 배달을 해야 되고 C에도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라고 생각해도 됐고 거리에 비례하는 어떤 수송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입지를 해야지만 이 거리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이 미지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 x1, x2에 대한 컨스트레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 점 이 x에서 a, b, c로 그 이동하는 거리를 놈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a, b, c를 표현했습니다. 루트 3, 0이니까 a 마이너스 루트 3, 0이니까 b 0, 3이니까 c 그리고 변수가 두 개가 되고 objective function은 a와 x의 거리, b와 x의 거리, c와 x의 거리를 다 더한 것을 최소화하여라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bx파이의 장점은 이것을 원놈으로 바꾸어도 전혀 상관이 코딩으로 봐서는 전혀 상관이 원놈이라고 하면 이제 직선의 거리가 아니라 어떤 격자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격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여기는 0,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는 무엇이냐면 이 점이 됩니다. 이 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정삼각형 문제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여기서 보면 거리가 이렇게 다 같게 여기가 최소가 이 딜리버리가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니까 예시에 대한 어떤 그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cbx파이에 익숙해지기 위한 다양한 예시를 들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는 제가 이런 임의의 문제가 아니라 머신러닝 기계학습 내에서의 그 문제를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바꾸고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해를 찾기 위해서 cbx 파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사하강법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이제 cbx 파이가 아니죠. 이걸 한번 풀어볼 텐데 그 예시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저희가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솔루션 해는 뭘까요? 제가 이거 x1과 x2 값에 대한 컨스트레인이 없어서 임의로 값이 바뀔 수 있고 x-3의 제곱, x2-3의 제곱이기 때문에 x1이 3이고 x2가 3일 때 objective function의 값은 0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최적화인데 이렇게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쿼드래틱 폼으로 바꿔보면 제가 2분의 1을 여기서는 한번 빼고 여기다가 원래는 이 문제는 x1 제곱 마이너스 6x1 플러스 9 x2 제곱 마이너스 6x2 플러스 9 해서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6x1 마이너스 x2 플러스 18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x1 x라는 것을 하면 1100이고 플러스로 하면 마이너스 6 x1 해서 x로 하겠습니다. 상수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2분의 1을 빼고 2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추릭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드레틱 폼으로 바꾸었고 그러면 f가 이렇게 되는 거죠. f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 f의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행렬꼴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a가 h에 해당하는 것이고 h가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인데 앞부분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그냥 hx가 되겠죠. 여기서 보면 원래는 hx 플러스 h 트랜스포즈 x인데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2hx가 되고 근데 저희가 푸는 문제는 앞부분에 2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hx가 제가 썼습니다. 뒷부분은 이 경우이고 이 경우는 그냥 a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g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은 x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스텝 사이즈만큼 뺀 거를 다시 x로 업데이트를 한 것을 반복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딩을 하면 h라는 것은 이 부분 그래서 2002 그리고 g라는 것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6에서 칼럼입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x라는 것을 무엇이든 어딘지 그 초기 값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업데이트를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저희가 x1, x2로 랜덤하게 어사인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저희가 0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이유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00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알파 값은 0.2. 이 값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값을 바꾸고 보면서 그 수렴을 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먼저 그 그레디언트는 hx 곱하기 g라고 해서 이렇게 곱했고 x를 업데이트하는 룰은 원래 x에서 알파만큼 곱하고 그레디언트란 것을 뺀 것을 다시 x로 업데이트를 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정확한 엄밀하게는 이 값이 어떤 스타핑 크라이테리아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뭐 예를 들면 뭐 10번, 20번, 뭐 여기서 25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값을 바꿔 가겠죠. 여기서 이제 25번 정도 돌리면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값이 좀 충분한 것 같아서 그냥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x 값을 프린트 하여라 라고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보시면 3,3의 뉴메리컬하게 상당히 가까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CBX 파이와는 조금 다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고 이것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좀 설명을 했지만 파이썬을 통해서 코딩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예시를 여러분들께 좀 익숙하게 되게 제가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